오랫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미국 경제는 2008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집을 사면 자동차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사요. 살면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건 처음이에요. 미국의 많은 투자 은행들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거의 집값의 100%를 대출해줬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서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집이 나오자 2006년부터 미국의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6년 8월부터 2년 동안 집값의 20%나 하락하게 됐습니다. 집값의 전부를 대출받고 샀던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집값을 대출해 주었던 금융기관은 부실 채권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주로 취급하던 금융기관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2007년 4월)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인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했고, 이를 시작으로 2008년 3월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는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쓰러져갔습니다. 이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합니다. 미국 내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은행에 투자한 유럽과 일본의 투자은행들까지 손해를 입으면서 세계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사태가 전 세계의 실물 경제를 위기로 몰아간 것입니다.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나섰습니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대규모 국채 발행을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금융위기로 달러에 대한 신용이 낮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달러 가치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점점 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화 값은 14년 만에 달러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달러 약세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는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힘이 빠지자 이를 자국의 기회로 삼으려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가 지역별로 단일 통화를 구축하려는 움직임과 달러화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찾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선두에 선 건 신흥 경제 대국인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를 SDR의 구성 통화로 포함시켜 주시오. 동의합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경제력 GDP는 일본을 뛰어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홍콩의 무역 결제 시에는 위안화가 사용되고 있고, 홍콩에서는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로화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러의 위상이 점점 약해지는 동안 유로화의 거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났고 99년 유로당 1.2달러로 시작했던 통화 가치도 1.5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부터 EU의 미니 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 합중국으로 다시 태어난 이유는 세계의 새로운 금융 질서를 예고했습니다.
이 리스본 조약에는 하나의 유럽을 만들겠다는 유럽 국가들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리스본 조약으로 15조 3천억 달러의 총 생산을 이루는 유럽 연합은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을 이루게 됐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의 중심 통화인 유로화는 외환시장 거래 통화 비중 전체 200%에서 3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엔화 17%를 제치고 달러화 86%에 이어 2인자의 위치를 굳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영국의 고든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일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 기축 통화 체제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달러에 대한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들은 단일 통화를 출범시키기 위한 통화 협정을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통화 도입과 걸프 중앙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는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 즉 알바의 단일 화폐인 수쿨의 창립을 위한 움직임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공동통화 창설 움직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남미 일부 국가에서도 무역대금 결제를 상호 자국 통화로 결제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건을 편리하게 주고받기 위해 인류가 사용해온 화폐는 이제 화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조개 껍질로 시작한 교환 수단이었던 화폐가 이제 한 나라 경제의 흥망성쇠까지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이 된 것이죠. 한때 세계의 중심 화폐 역할을 했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영국 경제가 쇠퇴하면서 그 힘을 잃은 경우가 그랬고, 2007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50년 이상 확고부동한 세계 중심 통화의 지위를 누렸던 미국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현재 또한 그렇습니다. 세계의 기축통화 경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세계 통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세계 통화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경제 패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이미 시작된 총성 없는 전쟁. 과연 세계 화폐의 운명은 어떻게 변해갈까요?